이 금속 활자만은요, 매력을 느끼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다른 거를 생각을 했다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탁 깨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 울고 싶은 거야. 이야, 이게 분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힘을 주는 거구나. 쇠가 들어가가지고 활자가 탄생되는데 남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재미로 보겠지만 저는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쇠를 녹여서 금속활자를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1200년도에 이미 우리는 금속활자를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쇄 문화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금속활자라는 거는 쇠를 녹여서 일단 활자를 만드는 거를 금속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금속활자를 하기 전에는 이제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주로 하고 목공에 뭐 나무에 글씨도 새기고 뭐 현판도 새겨보기도 하고 뭐 절에 출연도 해보기도 하고 목판도 새겨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할 때는 그 매력을 별로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한 96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저희 스승님께서 우연찮게 여기를 들리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 새기는 일을 보고 이제 한번 이제 놀러 오라고 해서 청주를 찾아뵀는데 이제 몇 번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번 이거 금속활자를 한번 배워보라고 하셔서 이제 이 금속활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이런 어떤 사회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 스승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인간이 설명을 할 수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승님한테 깨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예. 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토종벌을 키워가지고 밀을 축출을 해요. 그래서 벌들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다 들춰보고 잘 있나 아니면 일을 잘하나 감시도 해서 벌을 수시로 확인을 해요. 지금은 얘네들이 일을 할 철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일해 놓으면은 겨울에 이제 꿀을 꽉 채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집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제 꿀을 다 채우고 나면은 거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다가 이런 마감질을 해요.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 막아버리는 재료가 순수한 밀랍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벌집을 갖다가 막 으깰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으깨 가지고 채반에다 올려놔.
그럼 꿀은 그 바닥으로 다 빠지고 위에 이런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 이걸 가지고 물에다가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은 이런 밀랍이 축출이 되죠. 또 이걸 몇 번 거듭하다 보면은 아주 깔끔한 이제 그 이렇게 밀랍이 축출이 되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땐 진노랑이에요. 완전 진노랑에서 색깔이 변해서 이제 이런 색깔로 변해집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들이면서 후계자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밀랍 새기기, 그 이렇게 쇳물을 붓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숙련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밀랍도 많은 그 숙련이 필요하죠. 스승님으로서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너무 엄격하시죠. 예, 이거 일이 워낙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더욱 엄격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스승님이고 그리고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열을 시킨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밀랍을 녹여서 이제 주물기를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에요. 쇠가 이제 여기에서 녹아서 쇠가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활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 새길 때보다도 이제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은 이제 활자의 성공률이 뒤떨어지죠. 아, 이게 모래와 황토가 배합되어 있는 배합토라고 합니다. 활자를 싸고 있는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제 그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망치로 이렇게 천천히 때려서 그거를 천천히 이렇게 쌓아서 이제 밑에서부터 차서 이렇게 올라오는 작업이에요. 이걸 저희들은 탈납기라 그래요. 저희들이 활자를 만든 주형틀을 지금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리는 그 작업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밀랍조조법이 왜 태어났느냐고 하면요. 한반도만 유독스럽게 온도를 사용하게 돼요. 난방의 효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원리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었다. 안에 있는 그 거푸집이 이제 탈납이 된 거를 바깥에 꺼내서 주물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제가 깨우친 거는 이 거푸집의 온도가 최소 300도 내지 400도가 돼야 돼요. 그 온도가 가장 1200도를 집어넣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온도들란 얘기예요. 거푸집의 온도가. 이런 공부를 독학으로 했어요. 아, 이제 거푸집의 온도가 한 300도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1200도의 용액을 이제 안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활자를 보고 나다 설상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어요. 제가 활자를 미친놈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미친다는 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내 그 길에 내가 뭔가 미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성취감을 느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1200도의 영역이 들어가서 한 2시간이면은 이렇게 깰 수 있을 정도로 다 식죠. 이제 안에 활자가 이제 들어있는지는 깨봐야 알죠. 그냥은 아직 모르고요. 활자를 깼을 때, 예, 활자가 탁 형성됐을 때 그 기분은요, 뭐를 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그래서 제가 이 금속 활자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걸 가지고 저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권력적인 걸 가지고도 지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금속 활자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야,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청주시에 있는 고인쇄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원했던 직지라든가 여러 종의 책이 여기에 여기 전시도 돼 있고 보관도 돼 있습니다. 이게 직지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직지의 원 제목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방대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백운화상께서 중요한 대목만 뽑아서 그래서 요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5년에 걸쳐서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복원 과정은 어떤 우리가 현대적인 기법도 있고 우리가 전통적인 기법도 있는데 순수히 이거는 요즘 현대적인 기법은 전혀 쓰질 않고요. 주로 천연 재료로 인해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원을 5년 동안 복원을 마무리한 백운화상 초록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제가 금속 활자를 복원을 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인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적인 말에는 인쇄를 했다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에 이 직지 원본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원본은 지금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프랑스에 있는 게 우리 문화는 아니라고 안 그래요. 우리 문화지 않습니까? 그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은요. 근데 이 금속 활자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다 책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활자를 새기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주물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또 그다음에 이 조판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렇게 지금 인쇄를 하는 이런 기능들을 최소 4가지의 기능을 본인이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금속 활자장을 맡을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저희 스스님께서 복원해 놓으신 무구정광 대다라리경이라는 그 목판본입니다. 근데 저희 스스님이 이거를 복원하실 때, 복원 수행을 하실 때 저는 보조 역할을 했던,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저희 스스님이 복원하셨습니다. 이 지금 다라니경을 보므로 이 이전에도 분명히 어떤 우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런 것들이 인쇄 문화에 대해서 기틀을 다 잡았지 않았나. 대한민국이기 이전에 이제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1200년대 이전에 이미 이런 금속 활자를 착안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더 월등히 모든 게 다 앞서 있다고 보여진다. 이 세계의 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우리 이 한반도는 예전부터 중심이 돼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줬던 이런 한글이라든가 이런 문자의 세계가 가장 월등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지 알고 오셨죠? 네. 여기는 금속 활자를 시연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뭐 전시까지 돼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청주시에서 이렇게 마련을 한 공간입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거는 밀랍 주조 방법이 있고 또 주물사 주조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주물사 주조 방법으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물사 주조 방법은 나무로다가 꼭 나무에 글씨를 새겨요. 왜냐하면 모래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무르거나 이러면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나무에 글씨를 새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물사 주조 방법에선 꼭 이렇게 상하 두 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지금 나무의 활자를 모자를 꺼잡아내야 되잖아. 밀랍은 자기 몸을 녹여서 빈 공간을 만들어준 방법이고,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는 뭔가 위와 아래가 분리될 수 있는 분리재를 집어넣기 때문에 떨어진다. 밀도가 다른 거를 사용하면 분리가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조상들이죠. 남들은 쉬울지 몰라도요, 저는 시연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를 시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 몇십 명이 이거를 보고 있고, 근데 이게 활자를 만드는데 실수를 한다고 들어보세요. 그 강박관념은요,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강박관념이 대단해요. 그게 매일. 그러나 과정은 이게 저 사람들한테 시험대에 올려서 매일 시험을 보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지만은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성취감이 좋으니까. 이 틀은 또 식는 것도 금방 식어요. 뭐 한 15분도 안 걸려. 한 5분이면 다 식어버리죠. 모래기 때문에 통기성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았던 거고요. 거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정도로는 바로 한 10분 정도면 다 식죠. 시연을 실지 보고 이 새기는 것도 이렇게 배우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 활자라 그러면 꼭 쇠를 만지는 것만 금속 활자는 아니거든요. 이 금속 활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초 새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책을 완성하는 것 단계까지가 금속 활자작이기 때문에 실지 문양판도 아니면 활자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음에 불구하고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속활자장님이 또 청주에 계시니까 직접 만나뵐 수도 있고.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역사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계기가 돼서 역사를 막 공부하게 됐고 좀 너무 이런 게 정말 잘 제가 이제 그 실장님 덕분에 접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직접 내가 알아서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매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 그렇지? 거기서 그 천천히 원을 돌릴 때는 빨리 가지도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그래도 손은 뭐 정확하게 따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시네. 내가 이렇게 이런 금속 활자의 기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참 고생 많으셨네요. 끝까지 또 교육도 참여해 주시고. 자, 이제 그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자전거 타고 어디 가시는가 봐요. 이제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지금 저 자전거 타고 이하령 정상까지 갔다 옵니다. 한 몇 킬로 정도 가세요? 여기서 키로수는 뭐 정확하게 한 11km 정도, 왕복 한 22km. 앉아서 제가 주로 활자를 만들 때는 어떨 때는 막 24시간씩 앉아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운동도 안 해주면은 이 체력이 지탱을 못 해줘요. 저희들이 라이딩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 힘든 고비를 겪고 딱 정상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긴 또 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이 자전거를 즐기기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너무 늦었어. 아니 시간 약속 좀 지켜.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브레이크도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점검을 하고 오셔야지. 아 오늘 뭐 반바지 입고 오셔가지고 뭐 다리 춤 좀 자랑했나 그러나. 제가 제일 무서운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아 이제 저희들하고 저하고요. 매일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혼자 타면은요 운동을 못 해요. 왜냐면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가고 더우면 덥다고 안 가고 힘들어서 안 가고. 근데 이 집에서 한 명만 출발하면 비가 와도 소나기가 와도 가요. 그럼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그래도 평상시처럼 좋아요. 우리 회장님은 더 좋대잖아. 활자를 복원하면서 제가 모든 병을 얻었어요. 쉽게 골다공증도 오고요. 심혈관 질환도 오고요. 급성 동맥경화도 오고. 그것도 뭐 위도 최악까지 가 있는 마지막까지도 갔었어요. 위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몸이 이제 다 망가뜨려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운동도 하고 이제 사이클 하면서 이제 자전거 타면서 건강 다 회복을 해서 정상인데요. 지금 너무 극히 또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 이유는 알지? 한 잔에 꿀이라는 거 이유. 막걸리 먹자고 하시더라. 오다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경치도 진짜 좋죠. 공기도 좋고. 이 만끽하면서 이래 즐긴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전거를 제가 타고 싶어 탄 건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잘 맞는다고 추천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타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전거가 저하고 일몸이 된 거죠. 처음에는 저도 산에를 다녔어요. 산에를 다녔는데 선생을 만나가지고 무릎 아파서 산에 못 간다 했더니 자전거 사세요. 그러길래 자전거를 바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댕긴 게 벌써 5년인가? 네, 5년 정도 됐는데 그만큼 이게 무릎에도 좋고 하여간 다 좋아요, 이 자전거가. 네, 선생님 여기 정상까지 올라오셨어요. 여기 올라오고 나면은 올라올 때는 뭐 땀과 힘과 뭐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으로 힘든데 여기 올라오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동안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